안녕하세요. 명지병원 홍보실장 비뇨의학과 이소연입니다. 재택치료 첫날인 오늘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어떠한 질환인지 그리고 재택치료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의료진 3분 나와 계십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병원 코로나 병동을 맡고 있는 감염내과 조동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택진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심장내과 서용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소아감염본과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영성 교수님, 재택치료란 어떤 것인가요?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들은 다 격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격리를 도중에 치료도 받으셔야 되는데 모든 환자가 다 입원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 모니터링도 제공을 하고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진료도 해드리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병원으로 이렇게 모셔서 응급한 처치를 도와드리고 있는 일종의 자가격리 의료 지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동호 교수님, 코로나19 감염증 증상이 감기 증상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증상들이 주로 있나요? 사람에게 감염증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흔히 알려진 감기 바이러스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로서 감기 바이러스랑 같은 일종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유사한데요. 발열이나 기침, 가래, 콧물 등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는 감기와 감별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는 절반 이상에서 인후통과 콧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에서 주로 호소하였던 미각이나 후각 손실은 없어진 게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대개 3일 정도가 지속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일 이상 발열이 난다거나 폐렴의 증상인 호흡곤란, 숨이 가쁜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나요? 예, 소아도 기본적으로는 어른과 증상이 비슷한데요. 대부분의 건강한 소아들은 일반적으로 어른들보다 훨씬 증상이 더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 센터장님 도와서 소아 재택 치료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 그냥 2, 3일 정도의 발열, 그다음에 인후통, 기침, 가래 정도고 대개는 일주일에 걸쳐서 금방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와 기존 델타 변이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네, 2월 1주차를 기준으로 해서 오미크론 국내 발생이 92%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우세종을 넘어서 대다수의 감염이 오미크론 감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인체에 침투하는 중요한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가지 변이가 생긴 이전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좀 다른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양상이나 중등도, 중증으로 가는 확률, 치명률 등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 델타 변이보다 조금 더 위험한 거는 아니겠죠? 델타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주로 하기도에 결합을 잘 하기 때문에 폐렴을 잘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중증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그 단백질의 변이가 있어서 상기도에 결합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중증도나 치명률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사망률은 0.64%가 되는데 오미크론의 경우 0.2%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3분의 1에서 다른 나라 결과를 봤을 때는 5분의 1까지도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변이들보다는 조금 더 덜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소아의 경우는 더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델타 변이가 유행했을 때도 저희 나라 자료를 보면은 이제 60세 이상은 치명률이 한 1%, 70세 이상은 한 4%,
80세 이상은 한 12% 정도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20대 미만은 사실 치명률은 제로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케이스는 몇 건 있었긴 하지만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치명률이 0%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더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사망자는 없는 실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는 조금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태아에 대한 영향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임신부나 태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 감염증에 감염이 되면은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일반적인 인구보다 9배가 높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2,200여 명의 임신부들이 코로나 감염증에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약 3% 정도가 중증으로 진행을 하였고 한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이 된다면은 조산과 유산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상태에 감염이 되었다면은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그 즉시 의료기관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태아에 대한 영향은 발열이 제일 좋지 않은데요. 발열 같은 경우는 염증 물질이 태아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열이 난다고 하면은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을 정기적으로 복용을 하는 것이 실제로 태아에게 영향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생아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생아 역시 성인에 비해서는 증상이 매우 경미합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에 확진된 산모에서 수직 감염이든 주사기 감염이든 의심돼서 확진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케이스가 몇 건 있었지만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갔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망률, 치명률은 계속 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신생아 같은 경우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대개 하루 이틀간의 발열, 가벼운 상기도 증상으로 다른 감기와 비슷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댁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료진에게 알려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영선 교수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호흡곤란입니다. 이제 숨이 차시면 발생 즉시 의료진에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제 재택치료 하시는 도중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지급을 받으시는데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통해서 산소포화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자들은 보통은 성인의 경우 대부분 95% 이상 측정이 되고요. 평상시에 이제 여러 번 측정했던 분들은 측정값을 알고 계셨다가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발열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흉통이 있는 경우에 폐렴으로 진행하거나 다른 합병증이 있는지를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내고 계시는 중에 혹시 응급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처하거나 검사 같은 것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택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지침이 변화했고요. 현재는 재택치료 환자들한테 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외래센터를 전국에 다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급한 경우에 응급실과 연계해서 즉시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급 상황이나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아의 경우에는 언제 의료진에게 바로 알려야 될까요? 네, 소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지속되는 발열이나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될 때는 바로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말을 못하는 이제 어린 아이나 갓난아기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이 보시기에 평소와 다르게 너무 잘 못 먹고 처지고 기운 없어하고 피부 색깔도 좀 평소와 다르고 등에 좀 이상한 소견이 보이면은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코로나는 소아 청소년은 다 괜찮다, 대부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감기도 건강한 소아 청소년이 걸렸을 때 1년에 몇 명 정도는 위급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소아가 가볍다 그래도 면밀하게 잘 관찰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 시에는 바로 연락을 해 주셔야지 안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택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떨 때 의료진에게 꼭 알려야 되고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세 분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코로나19 치료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 감사드립니다.